문성입니다. 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한테 주어진 이 30분 잘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의 제목은요, 건강저축하기입니다. 다들 건강저축하고 계신가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요, 내가 이걸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면 과거의 나에게 또 보내는 그런 편지 같은 강의를 조금 준비했습니다. 많이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광대가 승천했죠. 눈썹과 광대가 하늘을 치솟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 엄마랑 같이 데이트를 했는데요. 제 사진을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제 전신 사진을 찍어도 두렵지 않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웃을 수 있구나. 내 오늘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사진이었는데요. 예전부터 그랬던 건 아니고요. 제 과거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저는 2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 꿈이 화가였습니다. 제 꿈이 화가였는데요. 저희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너가 화가를 하고 싶으면 해라. 너의 꿈이 있다면 해라. 다만 해야 할 일을 먼저 하거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돈을 먼저 벌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 전문대를 들어가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알바를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왜냐하면 학비가 없더라도 생활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점 알바도 하고, 그리고 야구장 알바도 하고, 그리고 캐리커처 알바도 하고, 굉장히 많은 사회생활을 일찍부터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몸은 고단했지만 정말 안 힘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편의점이 저의 꿈이 아니잖아요. 야구장 알바가 저의 꿈이 아니잖아요. 내 꿈 화가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다 경험으로 오기 때문에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취업을 바로 하게 됩니다. 정말 수많은 회사를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출판사도 다니고, 그리고 광고 기획사도 다니고, 큰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러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항상 야근, 이 업종 자체가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을 하고 그렇게 지내는 와중에 제가 이러다가 화가라는 꿈을 잊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회사를 조금 저렴한, 그러니까 월급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그냥 좀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면서 저녁에는 편입 미술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낮에는 회사에 다니고 저녁에는 편입 미술을 다녔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대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추계 서양학과인데요. 정말 미술 학도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멋지게 이 학교에 들어가면 내가 이제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었는데 되더라고요. 도전을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편입을 성공하고 졸업식 날, 제가 사실 전문대 졸업식 때는 안 갔거든요. 근데 이 졸업식 날에는 저희 부모님을 초대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럴 때 내 몸에서 경고 신호를 그때부터 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건강에는 굉장히 무지했었거든요. 그냥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전철에서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버스에서도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먹어도 계속 배고프고 이 몸은 뭐지? 약간 조금 제 몸에 대한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그렇게 예민한 편은 아니거든요. 대충 살았어요. 왜냐하면 건강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늘 이렇게 하니까. 근데 제가 결국에는 쓰러지는 횟수가 잦아지게 돼서 병원에 제 발로 들어가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게 되는데요. 건강검진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못 찾겠는 거예요. 아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정신과에 한번 가봐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 왜 지금에서 왔냐? 공황장애다.
그때 제가 진짜 너무나도 개운했어요. 내가 왜 자꾸 이렇게 쓰러지지? 왜 자꾸 이렇게 쇼크가 오지? 왜 자꾸 죽을 것 같지? 라고 생각했더니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정신병이구나 이 생각을 했어가지고 약을 받게 됩니다. 약을 받아왔을 때 제가 했던 거는 정말 다행히도 이 약을 먼저 먹었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공황장애를 먼저 앓고 어떻게 적응했는지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았더니 이 약은 제가 먹을 약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약을 먹으면 약이 늘어나고 그리고 약을 먹으면 일을 못해요. 그리고 약을 먹게 되면 술을 못 먹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내가 사회생활을 유익하게 할 수는 없겠다. 다만 죽을 병은 아니니까 불편하게 살자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께도 저한테 그러셨어요. 아버지 제가 공황장애가 있어요. 이랬더니 괜찮다. 예술가는 원래 하나 정도 정신병 있어줘야지. 그래서 저도 그냥 담대하게 뭐 오케이 이렇게 해서 그냥 좀 불편하게 살자 이 생각을 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졸업과 동시에 이제 30대가 진행이 됐죠. 30대에는 제가 약을 먹진 않았지만 정말 불편하게 살았어요. 남들은 한두 시간 만에 서울을 가면 저는 4시간 걸려서 갔었고 중간에 발작이 오면 택시를 타고 집으로 인천까지 왔어야 했기 때문에 돈도 들고 그리고 많이 힘들었죠. 사회생활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그때 당시에 그래서 했던 게 나는 프리랜서로 일을 해야겠다. 나는 디자인 회사를 창업을 해야겠다. 워낙에 일은 좀 잘했어가지고 일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함이 3개였어요. 그 와중에 서양학과를 졸업을 하면서 공공미술 작가로도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이슈를 조금 많이 받았던 작가였었는데요. 제가 지금 저 벽을 부시고 있는 게 폐가에서 저 벽까지 다 뜯어내면서 이제 공공미술을 프로젝트를 했었어요. 정말 누가 돈을 줘도 못할 일들을 제가 꿈을 갖고 저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능 기부도 하고 벽화도 만들고. 그랬으나 정말 꿈이 중요해지지 않는 순간들이 오더라고요. 바로 건강 파산 신고죠.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내 꿈이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공황장애도 있었지만 다낭성 난소증후 때문에 병원에서 아이를 못 가질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저는 임신 생각하지도 않았었던 몸인데 근데 못한다와 안 한다의 차이가 이렇게 충격적이구나 그때 알았어. 그리고 피임약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근데 또 피임약은 또 술을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안 먹었죠. 그래서 그리고 피부 묘기증도 있었는데 이게 살다 보니까 생긴 증상들이에요. 저는 원래 이 증상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있지 않았고요. 살다 보니까 생겨진 건데 이 피부 묘기증 때문에 또 제가 또 죽을 뻔했어요. 목에 가시가 스쳐 지나가는데 기도안이 부풀어 오르면서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저는 가시가 걸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그래서 내가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을 때 나도 나이가 들고 질병이 나이가 드는구나 그거를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돈이 되는 일은 계속하면서 돈이 되지 않고 내 꿈을 위해서 했던 시간들을 다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제가 청년협동조합 대표 활동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있었던 직원 조합원들 통해서 이 정보를 받게 됩니다. 성희 씨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가 있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이 더 많고 그리고 너무 지쳤어요. 너무 힘들고 새로운 걸 또 공부하기도 싫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안 먹을래. 그리고 나는 알아보기도 싫어. 이렇게 3번이나 거절을 했었는데 저한테 다시 한번 얘기하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한번 그럼 알아볼게요 했더니 너무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걸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해서 적용한 결과 저 과거 사진이 제 옛날 사진인데요. 정말 다시 태어나더라고요. 가슴 뛰는 삶을 다시 시작했고 첫 사진처럼 광대가 승천하고 눈썹이 승천하는 지금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건강 저축하기인 거고 저처럼 젊을 때부터 건강 저축을 해야 되는 친구들도 이 강의를 듣고 내가 저축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왜 저축해야 되냐? 왜 해야 되냐? 최인철 교수님이 말해요. 행복해지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 마음이 건강하려면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몸과 마음은 따로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가 하고 있던 정신적인 증상들도 사실 내 몸 안에서
정말 보내는 신호더라고요. 아프니까 청춘이야 라는 책 다들 아시죠? 아프면 환자예요. 살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제가 20살 때부터 사회생활 했지만 사는 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녹록치 않아요. 근데 그 와중에 그러니까 고민이 많은 건 괜찮아요. 이유가 있는 고민들이기 때문에. 근데 몸이 아프면 정말 나한테 이겨낼 힘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건강관리를 필요하다, 중요하다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프면 환자지 뭐가 청춘이냐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위로가 됐던 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건강저축의 필요성을 못 느껴. 라고 얘기하시면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라는 서재걸 박사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분은 사실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의사가 있다는 걸.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나는 지금 건강해 라고 하면 진짜 축복이죠. 다만 이 머릿말에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중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어디에 계신가요? 어디에 계신가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저희는 사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들고 있죠. 근데 저는 잡았던 동아줄이 바로 오늘 강의할 내용이에요. 근데 또 이런 분들도 계시죠. 나는 밥만 잘 먹고 운동만 잘하면 건강해질 수 있어. 그랬었죠. 저도 밥만 먹으면 밥만 먹고 운동은 좀 힘들지만 밥만 잘 먹고 건강할 수 있다면 정말 자신 있어요. 밥 잘 먹을 자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밥을 한번 보세요. 특히 저같이 사회생활을 하게 되다면요. 내가 밥 먹는 시간이 별로 소중하지가 않아요. 일하는 게 소중하고 마감이 소중하고 책 한 권이 소중하고 결과물이 소중하지 그걸 집중하고 있는 저의 몸에 대해서는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그 가운데 사진이 누워있는데 제가 항상 마감할 때마다 마셨던 음료 3세트예요. 핫식스와 커피와 단 거. 머리를 쓰면 단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매일매일 마감할 때마다 먹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사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이거는 사실 현대인들한테는 다들 갖고 있는 숙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직접 농사에서 먹어. 나는 로컬 푸드를 먹어.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죠. 맞아요. 그것도 참 부러워요. 그렇지만 인정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토양이 산성화가 되어 있어서 채소의 영양소가 부족하다고 너무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너무 많은 건강 서적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매일 당근 하나를 먹어서 들어왔던 영양소가요. 3개를 먹어야 된대요. 3개를 어떻게 먹을까요? 토마토, 야채. 사실은 그걸 먹어서 건강한다면 이미 다들 알고 있어요. 머릿속으로는. 과학이나 의학은 발달했는데 환자는 늘어나고 있죠. 주변을 돌아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때만 해도 생리통이 있었던 아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학교에서. 근데 지금은 한두 명 빼고 다 생리통이 있고요. 아이들도 굉장히 약한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운동장에서 운동을 못하기도 하지만 뜀틀이 없어졌어요. 뼈가 너무 잘 부러져가지고. 그래서 그런 현실들을 보면 분명 과학과 의학은 발달했는데 왜 환자들은 늘어나지? 여기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공해 등의 독소의 증가로 현대인들의 삶이 너무나도 많은 독소에 취약해 있죠. 물을 보면은 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와요.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의 먹이 사슬의 끝은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영양제 섭취가 굉장히 필수적이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이걸 왜 먹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언제까지 드셔야 돼요? 우리가 밥을 언제까지 드실 거예요? 내가 먹은 음식이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것은 사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영양 섭취를 위해서 식품에 함유된 영양소가 부족하고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곤란하고 식생활의 서구화로 너무나도 육류 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영양제 섭취가 굉장히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고금리 건강저축법은 무엇이냐? 제가 정말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리코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건강저축을 할 것인가?
사실 사람을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과학은 믿어야 되더라고요. 과학은 사실을 증명한 거잖아요. 글리코 영양소, 두 번째 클린, 세 번째는 내 몸 주도권 회복할 수 있는 내 몸 내가 고치는 법을 세 가지 책을 추천해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팠기 때문에 이 책이 사실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간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로 이루어지는 거 알고 계셨나요? 대단하십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네. 저는 오장육부에만 집중을 했었지 내 몸이 세포로 이루어졌다는 거는 한 번도 인지가 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직 검사를 하러 갔을 때 조직 검사를 왜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세포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때 알았어요. 아,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 결국에는 건강한 세포는 건강한 신체, 육체를 말합니다. 그런데 세포라고 제가 먼저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세포가 토마토 껍질처럼 그냥 동그란 줄 알았더니 밤송이처럼 당사슬, 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온전히 받기보다는 저는 과학적인 증거를 먼저 찾았던 것 같아요. 그중에 네이처 잡지와 사이언스지인데요. 사이언스 표지 사진을 보면은 동글동글하게 당사슬이 나무처럼 돼 있죠. 그게 바로 사이언스지 표지에 나왔었고요. 네이처 과학 잡지 표지에는 당사슬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그래픽이에요. 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파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 얘기를 다 담아야 되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 과학 잡지 표지에 일어날 이야기라면 굉장한 사실적인 증명이고 과학적인 증명이 되어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했죠. 그래서 글리코 영양소, 당 영양소, 글리칸이라고 하는데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냐? 첫 번째 인지합니다. 두 번째 면역합니다. 세 번째 대화합니다. 인지하는 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인지 독소인지 바이러스인지 박테리아인지 호르몬인지 인지하는 거. 면역은 내가 좋은 건 흡수하고 나쁜 건 뱉어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화. 독소가 들어오면 백혈구를 불러야겠죠. 그래서 대화하는 것 또한 이 당사슬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과학 잡지 저희가 많이 못 보죠. 근데 요즘에 TV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약사님이 엄지대장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세포에는 산모가 많다. 건강한 세포는 산모가 많고 현대인들의 세포는 거의 반건강, 그리고 암세포나 질병세포는 이렇게 뿔이 나 있죠. 사실 이 글리코 영양소 기능이 이 7가지를 다 하고 있다라고 언론에서도 방송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과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의대생들이 보는 생화학 교과서인데요. 필수 당 탄수화물들. 그래서 자연계에는 200여 가지 단당류 포도당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세포의 털을 이루는 영양소는 8가지. 탄수화물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있는 의대 다니는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언니, 정말 세포에 털이 달려 있어요? 이랬더니 맞아. 실리아라고도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죠. 아, 세포에는 정말 털이 달려 있구나. 그리고 이게 부르는 학명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들이 참 다르구나. 마치 저는 문성애지만 여기서는 사장님, 집에서는 딸. 그리고 제 동생들은 저한테 누나라고 얘기하듯이 이 각각 전문 분야에서는 부르는 이름들이 되게 다양하구나. 하지만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포에는 산모가 있습니다. 특허자료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특허 자료가 굉장히 쇼크였어요. 왜냐하면 질병이 일단 나열이 되고 있었고 그 맨 마지막 세 줄에는 본 발명의 시기 보조제라고 나와 있어요. 음식을 대신하는 보조제라는 뜻이에요. 이 보조제는 환자 신체가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는 데 필요한 당 영양소를 공급해준다. 자체 치유력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영양소라면 검증된 거라면 드셔야겠죠. 그래서 저는 특허 자료를 보고 바로 제 마음의 가시가 조금 잘리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아보니까 너무 분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 동화책이었어요. 내가 어렸을 적에 이런 동화책을 보고서 알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일본 어린이 동화책에서는 이렇게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식물은 대단하다, 식물은 위대하다, 면역을 작용하는 당사슬, 우리 세포는 산모가 달려있다. 이거를 어린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은 전문가들은 우리 한국은 노력 안 하나? 라고 검색을 해봤더니 이미 논문에서도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서적에서도 나오는데요. 참
이 그래프만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건강저축을 굉장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몸에는 100명 이상가 산다 해서 당뇨영양소를 소개하는 차트 이미지인데요. 우리 건강한 몸을 집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집 공사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까요? 맞아요. 기초공사부터 해야겠죠. 근데 저는 지붕부터 먼저 씌웠던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으니까 공기청정기도 바꿔보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불도 좀 더 좋은 이불로 바꿔보고, 몸이 안 좋으니까 물도 한번 바꿔보고, 지붕을 고치고 기둥을 세우고. 하지만 저희는 바닥부터 먼저 공사를 해야 된다. 왜냐면 인지하고 면역하고 대화하려면 내가 노력하는 것들이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변기만 좋은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사실 우리 몸이 이미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체를 구성하는 세포의 당사슬 모습인데요. 너무 다채롭죠. 너무나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장기마다 당사슬의 모양의 형태가 다 다르구나. 정말 많이 다양하구나. 정말 우리 몸이 우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시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건강한 뿌리는 결국 건강한 세포를 이야기하는 거고 세포털의 양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저처럼 기둥을 세우거나 지붕을 먼저 세우시기보다는 내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아니라 이 밑빠진 독에 개구리가 딱 들어가서 내가 제대로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먼저 돼야 되겠구나. 그것이 저한테는 엠브로토스 이지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어 라고 하니까 내가 나서야겠군 하고 짠 하고 나타난 저의 아이템 러브템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클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단제품을 먼저 체험을 했었는데요. 한국인들 특성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빨리 즉흥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몸 자체가 그렇지 않아요. 약을 먹으면 금방 뿅 하고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아프게 된 원인이 분명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시간이 바로 클린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상담한 후에 나한테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가져가시는 게 굉장히 좋으신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 남자친구와 둘이서 같이 클린을 먼저 진행을 해서 정말 다름을 느꼈어요. 제가 하는 것과 또 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하는 것과 결과물이 확연히 다르다. 그 클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건강관리 차원에서 점검하는 시간에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몸 내가 고쳐 쓰는 법인데요. 굉장히 훌륭한 책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 머릿말에도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어떤 문제든 그거를 풀려면 먼저 원인을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작동 원리를 알아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순서에 저는 집중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하는 강의 또한 내가 아픈 원인이나 작동 원리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이거를 이미 알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가능한 게 인체는 이미 내 스스로 자체 치유력을 가질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몸 내가 고쳐 쓰는 법을 보시고 내 건강의 주도권을 회복하시는 데 적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금리가 확실하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요즘에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이걸 전달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의 대부분의 문제는 장이 좋아야지만 장과 뇌는 연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장기가 장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장까지 건강을 맡겨주세요라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메나테크 제품이. 그래서 이 GI 프로밸런스, 시스테믹 프로밸런스, 바이탈 프로밸런스 이거를 먹고서 내 장이 좋아지고 내 장이 튼튼해지는 그 우선순위를 이걸로 세팅을 해서 적용해 보시면 굉장히 다른데 제가 시스테믹 프로밸런스는 굉장히 사실 가장 좋아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저는 오래 살아야 되거든요. 정말 오래오래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것이 누리게 되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이거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또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게 바로 엔자임 프로밸런스입니다. 장 건강뿐만 아니라 다이어트까지 되는 일석이조가 아니라 사실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게 돼요. 왜냐하면 효소는 다들 알고 계시죠. 매일매일 사람은 오늘 써야 될 효소를 정해서 만들어 놓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효소의 양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이 효소를 내가 음식을 먹어서 소화하는 효소로 쓸 건지 아니면 내 몸을 스스로 설계하고
자칫 치유력을 돌아갈 수 있는 대사 요소로 쓸 건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제품이 시스테믹 프로밸런스였고 그것이 업그레이드돼서 엔자임 프로밸런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충분한 천연 소화 요소로 확실히 영양소 흡수같이 될 수 있는 굉장히 탁월한 제품이기 때문에 단제품 하나만 먹더라도 굉장히 유익한 영양제여서 제가 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그런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안전해? 이거 믿을 만한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어디에 검증을 했냐면 국가대표 선수들이 먹고 있구나. 이걸 보고서 사실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 사실 도핑 테스트 안 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도핑 테스트 할 일이 없죠. 근데 이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몸이 재산이고 이 몸을 정말 도핑 테스트 걸리지 않으려면 얼마나 많이 꼼꼼하게 알아봤겠어요. 그런데 이분들 또한 이미 드시고 적용하고 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저희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건강저축해야 하나? 통장도 아기들 때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안 해가지고 몰랐는데 신생아들도 통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나도 없는 통장이 심지어 그 뭐죠 청약저축 통장도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 우리 아이 생애 첫 통장도 이렇게 만드는데 건강저축은 언제부터 해야 되나? 건강저축도 처음부터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우리 몸 자체가 굉장히 똑똑해요. 저는 빚이 되게 많아요. 건강의 빚이요. 네, 건강의 빚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갚는 데 먼저 시간을 먼저 쓰더라고요. 실제로 공황장애 약을 먹진 않았지만 공황장애 증세가 굉장히 제 삶을 불편하게 해서 제 주도권의 선택을 공격을 받았다면 저는 이 메나테크 제품을 저한테 하나씩 적용한 다음부터 제 선택사항의 폭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어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질병 상태였었던 거겠죠. 근데 사람들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럼 나는 이거 안 먹어도 돼 라고 하시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사실 이 정보를 알자마자 가장 많이 전달했던 게 제 동생들이었거든요. 견적이 세게 나오기 전에 조금씩 투자하자. 너가 매일 먹는 커피값 생각한다면 단제품 먹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차원이라면 아껴서 내 몸이 좋게 그리고 너의 꿈을 지지할 수 있으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니까 예방 차원에서 먹자라고 굉장히 많이 전달을 했고 반건강 상태에서는 증상은 있으나 건강검진 결과에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피곤하네. 조금 나는 사실 과민성에서 설사를 많이 해.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병원 검사하면 증상이 없다고 나와요. 그거는 반건강 상태예요. 몸이 망가진 것은 아니더라도 계속 몸이 보내는 신호인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고 방치하면 질병으로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먼저 가장 갚는 똑똑한 우리 몸이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시간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질병 상태에서 바로 건강한 상태로 가진 않겠죠. 질병 상태에서 반건강 상태, 거기서 건강 상태로 가는 게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다.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지 않으면 병 때문에 시간을 내야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오시자마자 저한테 클린을 해야겠어 라고 앉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질병이 왔기 때문인 거예요. 사실 가장 좋은 건 조금이라도 지금부터 오늘이 가장 우리한테는 젊은 날이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간을 내서 건강저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먼저 건강저축을 해야 되나? 나부터 해야 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비행기 사고가 나면 저는 아이들 먼저 씌우라고 얘기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부모가 먼저 끼고 그 다음에 아이를 끼워라. 왜 이럴까? 왜 그런 걸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지속관리가 가능하더라고요. 지속 가능한 관리, 지속 가능한 건강저축, 지속 가능한 관계. 그렇기 때문에 나부터 먼저 사랑하고 나부터 먼저 집중을 해야 된다. 나부터 건강저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먼저 적용을 했고요. 돈을 들이지 않고 효도를 했습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너무 살기 힘든데 효도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정보만으로도 효도를 다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서 정말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그렇지만 단 한 분도 온전하게 드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다는 거. 사실 저는 이 정보를 3번이나 거절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보를 줄 때 거절을 하더라도 3번은 얘기해요. 근데 제 가족이나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샘을 하지 않고 얘기합니다.
왜냐? 계속 같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가장 반대가 심한 건 가족이었지만 가장 큰 수혜자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저희 엄마도 아빠도 고모도 이렇게 병의 증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지만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르게 접근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이렇게 남겼어요. 왜냐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먹고 싶어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적용의 결과가 저희 아버지께서 누워 계시네요. 네. 저희 아버지가 어느 순간부터 할아버지처럼 늙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저희 할아버지도 그리고 저희 엄마도 저게 바람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정말 뱃살이에요.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온 건데 실제로 이걸 먹고 원래 건강기능식품을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안 먹었었지만 부모님들은 건강을 너무 관리를 하고 계셨었는데 이 브랜드 체인지를 통해서 리마인드 웨딩 사진을 찍으셨어요. 너무나도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저희 문순희 사장님, 저희 고모는 미용사였지만 이거를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용실, 동네 미용실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건강 정보가 너무 넘치게 와요. 그래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너도 마찬가지겠지라고 했지만 제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 믿음을 나눴던 것. 그래서 적용의 결과가 너무 멋있어지셨죠. 심지어 키도 4cm나 늘어났어요. 키가 늘어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키가 늘어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망가진 세포들이 자연 치유력으로 내가 먼저 내 몸이 스스로 고치고 설계하는 DNA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 심지어 상속도 됩니다. 제가 이모가 되었어요. 제가 결혼을 안 했는데 이 조카 이름을 제가 지어줬거든요. 승환이라고. 근데 이 아이를 딱 만나자마자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얘 때문에 이 많은 시간들을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 때문에 내가 이 자산을 상속이 가능한 건강 정보를 주는구나.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이제 살겠어요.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다만 이 면역 시스템이 재생이 될 때 남들은 약으로 키운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지혜롭게 적용해서 키울 수 있게끔 이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게끔 제가 건강 정보가 있고 이거를 같이 나누는 동생들에게 나눴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는 정말 좋은 건강 저축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혼자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구나 이 승환이를 통해서 느꼈고요. 심지어 할머니 할아버지도 메나테크 PD고 이모도 메나테크 PD예요. 네트워크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겠죠. 그래서 너무나도 정말 돈을 물려준다는 뜻은 아니고요. 네, 건강과 기회, 선택의 기회를 물려줄 수 있는 얼마나 비전과 꿈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괜찮아 실패해도 돼 언제든지 땅 치고 올라갈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모가 될 수 있는 게 사실은 오늘 제가 건강저축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차트인데요. 고금리 건강저축, 다들 건강저축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 한 포 딱 먹고 점심 대신 쉐이크 한 잔 하고 정말 간편하고 유익하게 너무나도 잘 돼 있는데 특별하게 드시기보다는 그냥 루틴으로 일상의 루틴으로 적용하시다 보면 내 몸이 서서히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음식이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음식이 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서히 아파지는 독으로 가져가실 건지 아니면 서서히 좋아지는 약으로 가져가실 건지 결국 건강저축을 고금리로 지혜롭게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십니다. 좋아하는 것이 뭔지 알고 그것을 매일 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남들과 나누시는 여기 계신 모든 사장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 동생도 아닌데 강의 듣는 내내 제 광대뼈가 승천해서 내려오질 않더라고요. 이렇게 똑 부러지게 강의를 해주신 문성희 사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